마스크를 쓰는 진짜 의미는 실제로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손이 내 코와 입을 만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스크의 더 큰 의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근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나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산다 라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감기가 유행할 때마다 꼭 나를 거쳐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번 동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감기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기를 피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감기에 걸릴 확률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감기는 호흡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다양하게 많죠. 바이러스가 감염시키는 곳은 많은데 오늘은 감기에 대해서 특히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호흡기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겠지만은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코비드-19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감기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말 그대로 호흡기고 경로가 같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기의 한 50% 정도는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걸린다고 해요. 폭불소의 영어 이름이 라이노소러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이노라는 것이 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코 이쪽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라고 해서 흔한 감기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라이노 바이러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 호흡기를 감염시킬까?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을 통해서 호흡기로 전달되기도 하고, 코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눈 점막을 통해서도 쭉 따라와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입과 코겠죠. 호흡기 감염은 우리의 입과 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들은 어떤 형태로 올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의 경로, 트랜스미션,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해요. 바이러스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타입과 섞인 형태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경로가 크게 비말 감염, 공기 감염, 접촉 감염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비말 감염은 droplet transmission이라고 얘기하고요. 공기를 통해서 오는 거는 airborne transmission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 접촉 감염은 contact trans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비말 감염은, 비말이라는 것은 사전 찾아보니까는 튀어서 흩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재채기를 팍 했을 때 침이 튀죠. 그랬을 때 사이즈가 있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나 커야지 이거를 비말이라고 얘기를 하나 했을 때 5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한답니다. 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것을 비말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도 않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지만은 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면은 덩어리 자체가 매스가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축 던져졌을 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재채기를 했을 때 날아가는 그 비말, 가는 거리가 한 2m 정도라고 해요. 내외 2m 안. 그래서 실제로 비말의 형태로 사람한테 옮겨지기까지는 한 2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밖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에어본이라는 그 공기를 통한 감염인데, 바이러스를 담고 있는 그 물방울 사이즈가 5 마이크로미터 이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 수미터까지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에어본은 사실 이렇게 둥근 공기에 떠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결핵이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빈도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에어본이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역학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특정 식당에서 일어났는데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즉 감염이 되어 있는 식구들이 밥을 먹었대요, 식당에서. 그런데 그 앞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쭉 불었겠죠. 그래서 그 에어컨 바람의 경로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이 코로나에 걸린 그런 역학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바람의 경로에 없었던 그런 나머지 그 손님들, 식당에서 먹던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렸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공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더라도 에어컨이라는 뭔가 밀어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기를 통한 전염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비율로 봤을 때는 저는 재채기를 해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빈번하게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경로는 컨택이에요. 컨택, 접촉 감염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있겠고 그리고 간접적인 접촉이 있겠죠. 직접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기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자기 얼굴을 만질 수 있겠죠.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말이나 에어본이 아니라 손에 묻어 있는 컨택을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컨택 트랜스미션의 하나의 예고요. 반대로는 물체를 매개로 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치겠어요. 저도 모르게 코를 만지는 상태에서 만지겠죠. 연필을 만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내가 놨을 때 그 누군가가 이거를 만졌을 때 그러면은 간접적인 이 물체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달이 되겠죠. 곧장 뭐 손을 씻거나 입이나 코를 안 만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거를 제가 만졌던 펜을 만지신 분이 입을 만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리드리자면은 감염의 경로는 비말 그리고 공기 접촉 감염이 있는데 접촉 감염이 감기를 전염시키는 가장 흔한 매개체다라는 내지는 감기가 전염되는 가장 빈번한 경로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을 통해서 매개되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손이 문제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를 쓰는 진짜 의미는 실제로 에어본이나 이런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손이 내 코와 입을 만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스크의 더 큰 의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 마스크라는 것이 덴탈 마스크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좋은 마스크이지 않습니까? 뭐 KF 90 몇 해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역학조사가 된 적은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덴탈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그리고 착용하는 방법만 정확히 하더라도 아주 값비싸고 고급진 마스크에 비해서 감기 예방이나 코로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손을 하루에 몇 번이나 얼굴에 갖다 댈까요? 여기에 대한 그 연구가 된 적이 있어요. 의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의대생 강의실에 카메라를 장치해 놓고 강의 중에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손을 얼굴에 갖다 대는지를 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1시간에 평균 23번을 얼굴을 만졌다고 해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환산해 보면은 그러면은 거의 300번 이상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을 얼굴에 갖다 대는 것이죠.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주된 감염의 경로인 코와 눈, 입 이런 것은 얼굴을 만졌을 때 한 44% 절반 이하 정도고요. 그리고 한 56%는 귀를 만진다거나 턱을 만진다거나 뭐 볼, 이마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만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손으로 우리 얼굴을 자주 만진다. 그래서 만약에 손에 바이러스가 묻었다면 손을 통해서 내가 감기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균이 움직이는 동선을 알아서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가 오늘의 소주제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동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머릿속에 침이 움직이는 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액의 동선을 이해하면은 그 동선을 끊을 수가 있고 끈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손이 내 얼굴을 만지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가 이제 창궐했을 때 다양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미국 보건 당국자가 감염의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막 연설을 하면서 절대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다음 페이지 넘길 때 손가락을 혀에 갖다 대는 그런 그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꼭 기회 되시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심지어 전문가도 실수할 수가 있다. 마치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의 동선을 끊기 위해서, 연결고리 끊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손 씻기인데요. 우리가 특히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손 씻기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손 씻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잘 배웠지만은 손 씻기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약한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손을 씻혀도 여전히 손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가 우리 손을 씻어 갑니다. 세면대에 손잡이에 손을 대고 물을 틀죠. 그리고 배운 대로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내려서 물을 끄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과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손잡이를 건드렸고 기껏 잘 씻은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손잡이를 다시 제 깨끗한 손을 만져서 다시 제가 묻혀놨던 바이러스를 제 손으로 다시 가져오는 그 행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바이러스를 묻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가 조언 드리는 것은 평상시대로 물을 틀고 손을 씻으세요. 그 다음에 약간 물이 낭비되긴 하지만은 휴지를 먼저 빼서 손을 닦으시고요. 그 손 닦은 휴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수도꼭지를 잠그시라고 말씀드려요. 조금 더 나간다면은 화장실 나갈 때 화장실 문을 이 휴지를 잡고 그 다음에 나가서 밖에 있는 휴지통에다가 버려주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 화장실 문이 누구나 잡고 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이야말로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있는 곳이라고 상상하시는 게 지나친 상상이 아니라 그게 팩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왕 씻었으니 바이러스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내가 손 닦은 휴지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나갈 때 화장실 문을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것을 제가 권고 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개인 용품을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식 문화는 우리가 반찬을 함께 공유하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가 쓰는 젓가락으로 만지는 것을 누군가 또 만지게 되고, 즉 젓가락은 계속 먹다 보면은 내 입에 닿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혹시 바이러스가 있다면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찬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헬리코박터의 감염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한식의 문화, 음식을 공유하는 것 때문에라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심하면 좋겠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라는 그런 몇 년 동안의 그런 문제가 우리 식문화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 반찬이 나오더라도 이 반찬을 따르기 위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 젓가락을 놓고 그걸 덜어서 먹는 것도 문화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젓가락이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 함께 식사를 같이 할 때 반찬을 뒤지지 마라 라는 것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지만 실제로 세균을 전공하고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들이 보이는 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또 남자들은, 한국 남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술잔 돌리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많이 그랬죠. 술잔 돌리는 것도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 내 입술을 닫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입에 있는 만약에 바이러스 있다면 바이러스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남한테 권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손을 씻고 싶은데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밖에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손 세정제라는 게 있죠. 알코올로 만들어진 손 세정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뭐 미국 질병관리청인 CDC 이런 데서도 잘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도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알코올 핸드 세니타이저라고 해서 알코올로 된 소독제를 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둘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인데, 대신 권고하는 것은 알코올 컨텐츠가 최소한 60% 이상 되는 거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낮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한편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해서 막 99%, 뭐 100% 알코올을 찾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100%에 가까운 알코올의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못 죽인다고 해요.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알코올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수화가 돼야 된다고 해요. 결국 어떤 수분 컨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60% 최소 이상, 하지만 너무 높을수록 거기에 따라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춥다고 무조건 감기 걸리는 건 아니죠. 감기라는 것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러스가 들어와야지만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일기예보를 보면은 내일은 날씨가 추워질 예정이니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는데 일정 부분은 사실 근데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감기 시즌에는 진짜 그 사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은 그 전에도 바이러스가 되게 많고 바이러스 중에서도 약한 바이러스도 있어요. 나한테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데 내 면역 상태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감기에 안 걸린 걸로 알죠. 그런데 추운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평소 때라면 내가 감기라고 못 느꼈을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 면역 체계가 정상적일 때는 그냥 골고루 작용을 하는데 추울 때는 생존 모드에 돌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간 그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춥기 때문에 이랬을 때 바이러스가 비록 힘은 약하지만은 내 면역 체계가 함께 낮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을 때 감기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추울 때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도 일정 정도 동의가 되고요. 또한 추운 날은 보통 습도가 낮죠. 그래서 공기가 건조합니다. 공기가 건조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입이 마르고 코가 마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코도 촉촉하고 입도 촉촉하고 우리 기관지도 촉촉한 이유가 이것들이 그 바이러스가 못 붙게 만들어주고 바이러스가 붙으려고 했을 때 그걸 내보내주는 작용을 하는데 그냥 기후가 건조한 경우에는 우리 몸에 만들어내는 수분들이 별로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쉽게 우리 몸을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또한 춥고 건조할 때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일정 부분 동의된다. 하지만은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야 감기에 걸린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감기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의 코와 입을 통해 주로 들어온다. 그리고 직접 오기도 하지만은 손이 매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 연결고리를 다 이해해서 그것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손을 씻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